한번 청와대 에서인가 국무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박지원 수석이 나한테 오더니 김 장관 참 정무수석 한 사람이 없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김 장관이 딱 하면 딱 적임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내 이제 개우 업무 익혀가지고 이제 할만한데 무슨 소리 하노니 이래 했어요. 그래 했더니 박지원 장관이 전화가 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길 장관을 정무수석으로 하는 건 적재고 김기재 장관을 행자부 장관으로 하는 건 적소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내가 하루 팔뚝 뺐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하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청와대 대통령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한테. 예감이 좀 이상했지. 틀림없이 내가 그걸 가는 것 같다 싶어서 딱 받으니까 하는 말이 김 장관이 내 옆에 가까이 와서 좀 날 좀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예? 내가 이제 막 이게 업무를 익혀가지고 이제 한참 업무를 파악하고 일할 만한데 조금 더 제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 장관이 하는 일은 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 해도 되지만은 이 일은 김 장관이 적임자가 없네. 그러고는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확답할 때까지. 나는 가기 싫어가 좀 됐지. 사실은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한 2, 3분 지난 것 같은데 뭐 그래 전화로 그래 되지는 않았을 거고 한 1분 넘는 게 된 것 같아. 내 확답할 때 전화를 대통령께서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발령을 내버려가지고 너 청와대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대가 갔죠.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동 여당끼리는 내각제 문제로 서로 갈등이 해결 안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또 소통이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되고 단절돼 있었거든요. 청와대 뭐 정상회담 한 번도 못 했으니까. 문희상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이강래 의원이 정무수석 할 때는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고 완전히 여당 야당 간에도 대화가 단절돼 있고 공동 여당 간에도 내각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상도동하고의 갈등이 있었어요. 3가지 난제가 딱 이래 물려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를 부른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하러 부른 거죠. 그래서 딱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 인사를 하고 야당에서 한정 논평을 내는 건 처음이에요. 내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한 데 대해서 그때 야당인 그 예창 총재하는 한나라당인가 가서 정치력 있는 정무수석을 발탁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 이건 야당과 대화를 하자는 신호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자마자 간 첫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이죠. 임명장 받고 첫날 내가 대통령에게 리포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이 뭐냐면 전국을 풀어가기 위해서 대통령님하고 YS 전 대통령이 화해해야 된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을 없는 쪽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밤중에 살짝 예고 없이 상도동으로 저하고 찾아갑시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살짝 YS 손 잡아주고 YS 대통령 보고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털자. 그리고 내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당신 털고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거 다 털겠다. 과거에 민주화 투쟁할 때 우리 두 사람이 손잡고 지금 이까지 한국을 민주화 정부를 만들었고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나는 현직 대통령인데 국민 화합도 하고 남북 관계도 좀 개선하고 하는데 우리 두 사람이 손잡고 앞장서자. 그렇게 이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래서 내가 간저로 찾아가 그 리포트를 올렸죠. 올리고 이거 꼭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까지는 정무수석이 아침에 대통령께서 등청하면은 대통령하고 같이 티타임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정무수석 갔을 때는 대통령께서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티타임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같이 올라갔거든요. 왔는데 그 리포트를 주시고 보셨으면 그 다음 아침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등청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이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 집무실에 올라갔더니 대통령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생각은 엉뚱한 보고서를 올린 거지. 별로 자기는 탐탁자는 걸 올린 겁니다. 올리면 뭐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내 생각이 어떻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기분만 좀 나빠 보이는 거예요. 전혀가면 다르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뜻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더 이상 그걸 뭐 언급해가 기분을 언짢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내 할 말은 나 대통령 있잖더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말씀 보내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죽은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화해하고 자기 사형 선고를 하려고 했던 전두환 씨도 화해를 하는데 옛날에 같은 민주화 투쟁을 하던 Y에서 화해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래 이제 사실은 내가 올린 건데,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요, 본래부터 적이었던 사람들이 서운한 것은 그래도 적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그 어떤 서운함, 이런 것은 오래 남고 잘 안 되나 봐요. 나도 그런 걸 느낍니다. 내 행제관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느끼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그러신 게 아니었나. 그러나 나는 두 전직 대통령이 화해를 하는 것이 나는 역사에 크게 남을 일이고, 이 국민 통합과 남북 그 통일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YS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화해가 되면 남북 특사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뭐 미국의 특사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 보기도 얼마나 전직 대통령과 당은 다르지만 옛날에 민주주의 투쟁한 두 대통령이 손잡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고, 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수야당을 살피할 수 있다. 영남에 우리가 분위기를 끌어오니까.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나도 이기고, 나도 뭐 부상해서 당선될 수 있고 해서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건의를 한 건데, DJ 대통령께서는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YS가 대통령 되고 나서 좀 많은 고초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함이 좀 묻어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할 때 한번 날 보고 하는 말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한번 동교동 갔더니 내가 정치를 여태까지 하면서 언제가 가장 어려웠던 줄 아느냐 하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사정권 때는 이걸로 나 생각했는데, 아이고 YS 때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YS가 대통령이 되신 후에 자기 친척들 주변의 전부 계좌 추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정치 비자금 이런 거 뭐 숨기라는 거 싶어서. 그것이 굉장히 자기도 고통스러웠지만 친인척이 다 고통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YS는 또 마지막 그 대통령 당선돼 있을 때는 사실은 또 DJ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예창이보다는. 예창이 오늘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 나서 내가 취임식에 가기 전에 상도동에 YS 전 대통령 한번 방문해 인사를 한번 했거든요. 내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참 YS가 외로울 때죠. 현철이 구속돼 있고, 자기는 뭐 그 한란의 책임자가 돼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집에서 둥불출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가니까 참 반가워하면서, 김 장관 참 요번에 DJ 대통령 된게 참 잘 됐지? 나 또 도왔대. 자,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저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의 그 의전을 담당하는 내가 행자부 장관이 됐는데, 제가 김영삼 전직 대통령님도 꼭 같이 우리 대통령 같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한테도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땡기판 같게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다 퇴근하니까 참 외롭더라. 정막 강산이더라. 청와대 안에 뭐 내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둘 딱 남았는데 너무나 외롭고 정막 강산 같아서 참 밤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참 뭐 서로 그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받고 그날 내는 나오는데 자기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날 배웅을 하면서 그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아마 대통령 당선사 시절에 DJ 대통령이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현철이 문제를 아마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그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건 사실은 DJ 대통령 사면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을 박상정 의원이 했거든요. 박상정 의원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때 이제 JP나 박태준 총재도 YS가 감정이 안 좋으니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못 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YS가 이제 완전히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안 지킨다는 데 틀어진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그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YS가 그때 뭐 청문회에 불리 나가니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상도동에 인사를 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 전에 장관 갔을 때도 인사를 하고 반갑게 했는데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지. 그걸 못 갔습니다. 못 가. 전 다른 대통령들은 인사를 다 갔는데 상공 인사를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장관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예창 총장의 정상회담을 제가 성사를 시켜야 돼서,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그걸
찾아간다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 예창 총재 만나가지고 그런 게 뭐 처음으로 이제 뭐 정무수석이 야당 당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언론이 다 동원되고 이랬죠. 그래서 예창 총재하고 한 30분 면담을 하니까 예창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합시다 이러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양반이. DJ 대통령 못 믿는다 이거야. 뭐 믿을 수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창 총재도 그때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총재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영수회담 합시다. 그래가 승낙을 하다가 영수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성사시기가 잘 해갔는데 이게 하고 나서 또 틀어졌어요. 왜 틀어지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 잘못한 거예요. 그때 잘못한 게 영수회담 할 때 무슨 아마 내각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고 그 문제에서 좀 예창 총재가 좀 긍정적인 뭐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건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 뒤에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 대통령 승낙을 받고 한 건지 자기가 그냥 한 건지를 모르지만 그 바람에 뭐 예창 총재가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다 부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내가 뭐 반란한 게 또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내각제 문제거든요. 내각제는 공동 여당 안의 갈등이니까 이거 뭐 안 되면 이제 여당이 두 조각이 날 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DJ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보고 JP 총리도 여러 번 만나본 거로 봐서는 두 분이 다 이거 내각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내 우선 의석이 내각제 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되는데 뭐 됩니까? 안 되는 뻔히 알면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못 꺼잡아내는 거예요. DJ 대통령, 기대 대통령 내각제가 안 되는 거니 그만합시다 말을 못 꺼잡아내고 JP는 JP대로 지구 당의 분위기도 하니까 못 꺼잡아내고 서로 못 꺼잡아내는데 두 분이 다 안 되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 내가 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칠 수밖에 없다. 뭐 내가 정무수석 뭐 오늘 한 며칠하고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내가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저 대통령과 티타임하고 와서 출입 기자들 내 방에 다 오거든요. 내려오면 다 있는 데서 내가 거기서 이제 사고를 하나 친 거죠. 올 상반기에는 내가 이제 논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딱 기자들 깜짝 놀라요. 그거 무슨 말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님이나 뭐 총리로부터 말 들은 건 아니고 내가 느낀 감이 그렇다. 감을 팔아먹었죠, 내가. 감이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아마 경제나 우리 국가 현안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아마 내각제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 그런데 상반기라고 보면 내각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각제 안 한다는 말인데 나는 말을 그래 돌려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날 9시 뉴스에 전부 톱 기사로 내각제 문제 상반기에는 논의 없을 듯 김정일 수석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언론이고 신문이고 TV고 전부 톱 기사가 떴단 말이죠. 그래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사건은 쳐놨는데 이걸 뭐 두 분한테 학답을 넣고 했으면 특히 대통령한테 승낙 받았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이 노발대발 하면 나는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런 사고 친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사고를 치고 그날 저녁에 뉴스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께서 등청할 때 아침 9시에 등청을 하니까 청와대 엘리베이터 앞에 내하고 비서실장이 서 있었죠. 서 있었더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아니 김수석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뭐 총리한테 혼났는가 싶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대통령 괜찮습니다. 내가 감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게 무슨 큰 뭐 야단 맞을 일입니까? 그걸 웃으면서 올라가 대통령은 그냥 내가 자기 이중을 잘 읽었다는 뜻으로 뭐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님이 아니고 총리 아닙니까? 그건 저쪽 당이 문제고 그쪽에서 이 자식이 뭐 이렇게 건방진 놈이 있노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래서 총리님한테 양해를 들어가는데 참 전화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총리실에 전화를 했죠.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가 내가 총리님 한번 예방을 하고 싶던데 시간 좀 잡아주실까? 그때 마침 총리님 국회에 가 계셔서 오늘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래 뭐 총리하고 약속을 잡아줘서 제가 총리실로 갔죠. 갔더니 나는 들어가면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총리실 들어가자마자 총리님 인상만 살피는 거지. 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도 들어가가지고 총리님 죄송합니다. 내가 천만제 그랬지. 그런데 총리님 기분이 별로 안 나빠 보여. 뭐 별로 화가 나 있는 표정은 아니고 웃으면서 이래 날맞이 하더라고요. 그래 총리님 제가 총리님 승낙 없이 감을 마음대로 팔아먹어야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이고 그거 참 간 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내가 정치 감각을 푸는 문제입니다. 내각제 문제를 그때 풀었고 그것 안 했으면 내각제 문제가 상당히
갈등이 심했을 문제죠. 끝끝내 못 푸는 것은 상도동과의 관계인데 그 뒤에도 계속 뭐 상도동하고 갈등은 계속됐고 부산에서 무슨 4.19 기념탑 준공식 할 때도 같이 가요 풀락했는데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두 분이 하야한 것은 DJ 대통령께서 서가시기 전에 연세대학병원의 그 중환자실 앞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YS도 이제 하야를 하고 했죠. 그런데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내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배신이나 자기에 대한 서운함은 오래 남고 용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이해는 하지만 두 분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 정치가 더 발전되고 영원한 화합도 이루어내고 남북 통일이나 우리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DJ 대통령께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다 하야했는데 자기의 정치적 동지였던 YS 하야했으면 더 큰 업적을 쌓았고 노벨 평화상에도 더 합당한 길이 아니었을까 싶어. 나는 계속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뒤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무슨 학교나 뭐 언론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정무수석 초청 강연회가 있으면 늘 DJ 대통령하고 YS 전 대통령이 화합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걸 쭉 했거든요.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내 이야기한 게 또 크게 나가요.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DJ 대통령 만나면 기분이 또 안 좋아. 그걸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뭐 정무수석 그만둘 때까지 그 주장을 계속했죠. 그렇게 한 DJ 대통령 내하고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었던 게 그게 이제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제 집사람이 온로비 사건에 한번 연루가 됐잖아요. 집사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날 같이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이랑 통일부 장관 부인이랑 동행했던 일 때문에 온로비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그때 DJ 대통령께서 러시아 순방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한번 또 대통령하고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저는 온로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솔선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직서를 써가지고 대통령 러시아 오시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대통령 가까이서 모시는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참모로서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 집사람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표를 수료해 주십시오 했더니 대통령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수석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나는 또 사표를 제출하고 총재는 내한테 답은 밀고 이걸 뭐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나도 양보를 안 하고 밀었더니 마지막에는 타세트를 책상에 탁 던지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김수석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거 뭐 대통령 딱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대통령 한번 크게 다툰 일이 있죠. 정무수석을 그만두게 된 것은 그때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어차피 비서실장이고 저거 다 같이 그만뒀잖아요. 총선 공천받아 총선에 나가야 되니까. 총선에 나갈 때도 제가 그때 분당에 살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분당 갑구에 그 국회의원이 오세영 의원이었어요. 분당이 뭐 강남 비슷한 데거든요. 오세영 의원이고 부산 영도 내 선거군이 영도니까 영도에도 이래 여론조사를 두 군데를 시켜봤더니 분당에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면은 오세영 의원한테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영도에 김영호 이장하고 나가면 내가 더블 스코어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무수석 그만두기 전에 대통령님 배웠죠. 대통령 배웠고 대통령님 사실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에 나가면 더블로 이기고 부산 영도로 가면 내가 더블로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쭉 일해 오셨는데 내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참모인데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이렇게 지역구를 그걸 피해서 이래 분당으로 오는 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떨어지더라도 부산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참 김수석 내가 그런 점이 김수석이 참 존경스러운 점이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김수석 부산에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고 와서 내 옆에 또 다른 일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흔쾌히 부산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부산 나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그래요. 뭐 선거 한 막바지에 대통령께서 진해 해군기지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선거 기간 중에 막바지에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고생한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내가 거기까지 왔는데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거 막바지 워낙 내가 발이 묶여 가지도 못하고 통화만 받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제 뭐 그 뒤에 내가 선거법에 묶여가지고 뭐 다음에 다른 자리도 못 가고 선거 재판을 받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지나고 보면 참 언제나 그리운 게 우리 DJ 대통령이고 내가 가장 많은 참 은혜를 입었던 분이죠. 정치를 하면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그립지만은. 그런데 DJ 대통령 나하고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대식 가고 둘 다 나도 대식 갑니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DJ 대통령도 좀 대식 가고 군국질 좋아하는 것도 나도 닮았고, 그리고 같은 김해 김씨입니다. DJ 대통령 저는 김해 김씨고 같은 경파, 목경파 같은 파입니다. 김해 김수랑 왕릉이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평생 참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신세를 진 분이고 가장 잊지 못하는 분이죠. 늘 그립고 늘 참 생각나는 분이다. 정치권에서 뭐 내가 뭐 YS 도움도 받고 노무현하고도 서로 친분이 있고 하고 DJ 가장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우리 DJ 대통령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그 사선을 몇 분이나 넘으면서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 같았으면 아마 타협하거나 무너졌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끝까지 자기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점, 정말로 그건 뭐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정치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 결단력, 판단력, 또 어떤 때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타협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이런 점은 뭐 대단히 참 뽑아들 점이고,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을 보고 역사상의 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상대를 다 용서했다는 거, 이거는 뭐 큰 덕목이죠. IMF를 조기에 극복하신 분이고, 참 뭐 어떤 때는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 DJ 대통령님은 어떤 데 결단이 있는 것 같으면서 어떤 건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한 발짝 좀 스텝이 내 생각보다 느릴 때가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또 깨알같이 메모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죠. 어떤 결단력 면에서는 YS 대통령도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고 DJ 대통령도 결단력이지만 섬세하게 챙기고 판단하는 것은 DJ 대통령 두 가지를 다 하는 데 비해서 YS는 결단이 있어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더 하지만은 세심한 부분은 DJ 대통령한테 안 되죠. 그리고 독설량도 많고, 뭐 하여튼 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본받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서 모셨던 것은 큰 영광이고 그렇습니다.